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름은 양대용이에요. 성을 뒤로 넘기면 대용량 선생님이 돼요. 짧게 그냥 양댕쌤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양댕쌤이랑 재밌는 이야기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속 거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왜 거울이 있는지 한 번쯤 궁금했을 거예요. 백화점이나 갔을 때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 있나요? 거울도 없고 약간 어두침침해서 정말 약간 공포심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거 한 번쯤 타본 친구는 엘리베이터 속 거울이 참으로 고맙다고 느껴질 겁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옛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시계 방향처럼 층수를 알려줬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타 있고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층이 높은 건물 빌딩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바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느리게 간 거예요. 실제로도 느렸지만 1분 남짓되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얘기를 해서 너무 느리다고 엘리베이터를 좀 빠르게 해달라고 항의를 했던 거예요. 건물주는 고민을 했겠죠. 이 느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하려면 기술력도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항의 때문에 큰 돈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도 너무 느리다라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면 여러분도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하는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느려요 라는 말이 사람들로부터 나올 때 왜 이 말이 나왔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요. 그리고 주변을 좀 넓게 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너무 느려요 라고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너무 느려요 라고 말을 했을까? 첫 번째, 심심했던 거죠. 1분 동안 올라가는데 아무 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심한 걸 못 참잖아요. 특히 지하철에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심심한데 여기 안에서 게다가 정해진 공간에서 갑갑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더욱이 가장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 눈 한번 봐보세요. 초점이 좀 없죠? 바로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 심심하게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갑갑하고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니까 눈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 너무 느려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여기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바로 이렇게 거울 하나만 달면 이 꼬마 아이처럼 기분 좋게 거울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요즘에는 거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쁜 그림도 붙이고 또는 LCD 창을 해가지고 날씨나 그다음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 엘리베이터 1분 동안 올라가는 게 정말 재밌게 느껴지게끔 한 엘리베이터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사진을 잘 한번 봐보세요. 이건 시카고에 있는 호수 해안가에 있는 도로인데요. 바로 오른쪽은 호수예요.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왼쪽은 시카고 특유의 고층 빌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자동차로 싱싱 달리면 기분 한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호수가 왼편에는 높은 빌딩이 그 사이를 자동차로 달린다.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봐보면 이 호숫가에 그리고 빌딩에 정신을 넋을 놓고 달리다가 이 앞에 커브를 만나면 아이쿠야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시카고시에서는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라는 신호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여기 봐보세요. 커브가 있습니다. 25마일 이하로 줄이세요. 우리나라는 한 40km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커브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세요. 게다가 도로 위에도 이렇게 25마일로 슬로우로 하라고 표시까지 해놨던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를 보면 사람이 운전자가 가다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별로 신경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왜? 호수와 빌딩에 정신을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빠 옆자리에 앉아서 차를 가다 보면 아빠가 경찰관 아저씨를 보고 어이쿠야 줄여야지 하는 장면을 한두 번 목격했을 거예요.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관 아저씨가 서 있는다.
게다가 경찰관 아저씨가 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면 더더욱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찰관 아저씨 로봇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서 있으려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바로 과속 방지 카메라를 두는 거죠. 이 과속을 하게 되면 촬영을 하게 하는 CCTV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서 띠띠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빠가 이런 것을 주의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앞에서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역시 이 CCTV를 매 커브마다 달면 어떨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세 번째, 고속 방지턱,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놔둔다. 역시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정신을 놓고 가다가 덜컹 하는 순간 오히려 핸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옆에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덜컹하면 되게 어딘가 불편하겠죠? 그래요. 이 세 가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뭔가 비용도 들 것 같고 위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시카고에서는 어떻게 이 커브길에, 이 위험한 커브길을 사람들이 천천히 가게끔 만들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위험, 속도를 줄여요.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차선에 교차되게끔 수직으로 지금 선이 그어져 있네요. 근데 이 선 간격은 일정한데, 어이쿠야, 갑자기 줄어들죠. 선 간격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빠 옆자리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속도를 내고 갑니다. 상상상 하나씩 지나가겠죠. 여러분 눈앞에. 그러다가 갑자기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이쿠야, 속도가 빠르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겠죠. 아빠가요. 이번에 여름방학이나 여름 휴가 때 그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유심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톨게이트 직전에는 드르륵 드르륵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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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더 빨라지거나 더 크게 들릴 겁니다. 왜요?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지요. 지금 보시면 위험, 속도를 줄여요. 경찰관 아저씨, 과속 방지턱, 과속 카메라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면 이 교차된 선은 몇 번 그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참으로 가벼운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속도를 줄이게 만든다는 거죠. 어때요? 첫 번째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엘리베이터를 바꿀래요? 아니면 거울 하나만 부착하실래요? 아니면 여기에 경찰관 아저씨를 계속해서 세워두실래요? 아니면 교차되는 선만 그어보실래요? 이처럼 창의적 사고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변을 좀 넓게 본다든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손쉽게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매우 창의적인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양댕쌤이었어요.